코로나 직접 지원금 2,000달러가 6월 중순쯤에는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대규모 추가 부양안을 추진하기로 다시 확약했습니다. LA 경찰국장과 시장이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인 비대위 측은 하지만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서명운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일부 업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쉬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직원이나 접촉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외부 노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트럼프 탄핵안이 연방 하원에서 공식 발의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취임한 즉시 코로나 지원금 2,000달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취임식을 9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다시 한번 2,000달러 직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현금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more direct relief flowing to families, small businesses, including finishing the job of getting people that $2,000 in relief, direct payment. $600 is simply not enough.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직접 지원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3조 달러에 달하는 3차 초대형 구호 패키지를 성사시킬 계획인데 그 안에 현금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당선인은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수조 달러가 투입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강조했습니다. 3차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 발렌타인스데이인 오는 2월 14일 입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1차와 2차 때는 제외됐던 17세에서부터 24세 사이의 세대상 부양 자녀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2차 패키지에서는 제외됐던 주정부와 지역정부 지원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3월 14일이면 만료되는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도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소위 PPP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인은행들은 다양한 신청 문의에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접수 시작 날짜는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대출 탕감을 통해 직원급여와 임대료 등을 사실상 무상 지원받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오늘부터 2차 PPP 신청이 시작되면서 한인은행들마다 신청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출 서류 발송을 시작한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인은행들은 오는 수요일 이후부터 본격 접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각 은행마다 연방중소기업청의 새로운 대출 기준에 맞춰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이번 2차 PPP가 소상공인들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액 2,84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를 직원 수 10명 이하 첫 신청자들에게 배정했습니다. 신청 자격도 직원 수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운데 한 분기라도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25% 이상 하락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PPP를 신청할 경우 1,000만 달러까지, 만약 1차 PPP를 받았을 경우 최고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한인들의 서명 명부가 오늘 경찰국장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마이클 무 국장은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당분간은 서명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현 LA 경찰국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찰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Looked at even the cuts that are being proposed, and I believe that we will avoid closing any stations. Olympic stations, I do not intend to close Olympic stations. However, the staffing still is going to be impacted severely by the cuts that have been, the additional cuts that have been identified.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한인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무어 국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모두 17,000여 명이 동참한 서명 명부였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는 경찰들을 갖다 서포트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경찰서도 올림픽 경찰서도 문을 닫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비대위 측은 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찰국 예산 삭감에 따라 경찰서 폐쇄 여부 최종 결정은 5월쯤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측은 경찰서 폐쇄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폴리스 칩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버짓컷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내보여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요. 355명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치안에 분명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오늘 LA 한인회 측에 올림픽 경찰서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명확한 뜻을 전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그러면서도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LA 경찰국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어린이집이나 개인 클리닉 병원이 그동안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자 발생을 알려야 하는 법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 병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해온 이모 씨. 이 씨가 일하던 병원에서 최근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다음 날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부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하라 그러고 손님분들도 모르고 말하지 말라니까 어디다 말하기도 그렇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한인타운 내 한 어린이집은 학부모와 아이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운영을 강행해 학부모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입니다. 올해부터 직장 내 코로나 확진 통보 의무화법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입단속을 시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안전규정을 위반해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될 경우 $200,000 이상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국과 직업안전청은 위반하는 시설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나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학대가 노출되지 않은 탓이라고 합니다. 아동 학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LA 카운티 아동복지국은 카운티 내에서 팬데믹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Family dynamics will naturally be impacted with schools out and most people staying at home. These situations are likely to test the limits of even the most patient individuals. 감소 원인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아도 자택 수업으로 외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아동 보호 핫라인은 지금 40%에서 60% 정도 그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저희가 손 위탁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그 정도 떨어졌어요.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사와 의료 종사자와 같은 의무 신고자들의 신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신고가 떨어지는 게 많다라고 보여져요. 더구나 재택근무를 하는 부모들도 자녀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아동복지국은 아동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전격 발의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시위대들이 진압을 막는 경찰들을 깃대 등으로 마구 내려칩니다. 미국 민주당은 경찰 2명의 목숨을 뺏은 의회 난입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24시간 내에 펜스 부통령이 행동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He has done something so serious that there should be prosecution against him. 민주당은 모레쯤 탄핵안을 하원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 자력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상원에선 당장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일부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선 여전히 국민 분열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Whether it's the 25th Amendment, whether it's impeachment right now, is further dividing the country and pouring gasoline on a fire.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 탄핵 논란이 거세지면서 바이든 정부가 임기 시작부터 탄핵 정국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권의 혼선이 부양책 통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최근 급등했던 주가가 여전히 투자 심리를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정치권의 혼란 상황과 기술기업 규제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9.28포인트, 0.29% 떨어진 31,0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6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5% 각각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과 추가 부양책 논의 등 정치권 동향과 통화정책 전망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의 계속되는 혼란 상황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마찰이 심해지면 차기 행정부의 부양책 추진이 원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주 발생한 의회 점거 사태가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주가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트위터 주가는 6.4%, 페이스북도 4%가량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1분기 내 조정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올해 안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최고 과학자의 예측입니다. 김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이 7개의 대규모 백신 센터를 열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지만 만족해선 안 된다며 필요시 제한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it's a race against time because we can all see the threat that our NHS faces, the pressure, the demand in intensive care units, the pressure on ventilated beds. 영국에선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높은 80대의 40%, 요양원에 지내는 23%가 현재까지 백신을 맞았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영국의 접종 건수가 유럽 전체 건수보다 더 많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처럼 접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생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Even as vaccines start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we're not going to achieve any levels of population immunity or herd immunity in 2021. 일부 국가에서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해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들은 계속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측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목표를 54% 더 늘려 20억 회분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월 말이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에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를 93만 2,7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카운티에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말 정점을 찍은 뒤 다음 달부터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2,617명 발생했습니다. 1일 사망자는 137명 나왔고 누적 사망자는 12,3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259명 발생한 오렌지 카운티. 1일 사망자는 29명 발생했습니다. 39,839명의 1일 신규 확진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71만 801명으로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세계 가전 박람회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외선 램프가 달린 살균 로봇이 방 구석구석을 누비며 세균을 제거합니다. 자율주행과 장애 회피 기술이 탑재돼 비대면으로 방역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AI 로봇을 소개하는 사람 역시 AI 기술로 움직임과 모습을 구현한 가상인간입니다. I mean, how cool is that? No question, that's going to be my favorite Cloybot right there. 스스로 물체의 위치와 형태 등을 인식해 잡거나 옮길 수 있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상차림과 식기 정리 등 다양한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입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 세계 주요 기업 수천 곳이 혁신 기술을 발표하던 CES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신제품들이 화두입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 LED TV를, LG 디스플레이는 48인치용 구부러지는 벤더블 올레드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인 사물 인터넷과 드론, 가상 증강현실 등도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됐습니다. 에너지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는 GS칼텍스는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드론 배송과 미래형 주유소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업 350곳을 포함해 전 세계 19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CES는 오는 14일까지 열립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입니다. 미국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패션 전문 잡지가 백인 피부색으로 보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패션 잡지 보그의 2월호 표지 사진입니다. 주인공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 그런데 사진 속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색이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색을 보그 측이 원래보다 더 하얗게 인위적으로 보정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보그지가 애초에 해리스 당선인 측과 표지로 쓰기로 합의한 다른 사진이 있었지만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바꿔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해리스 당선인 측은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지로 고른 사진 속 해리스 당선인의 복장이나 사진 배경이 전반적으로 어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보그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피부색을 일부러 희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으로 표지를 고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표지를 둘러싼 논란은 영화에서 백인이 아닌 캐릭터에도 백인을 캐스팅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용어인 이른바 화이트워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 직함을 추가했습니다. 일치한 의사와 소원을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 집권 초기 제1비서, 지난 2016년 노동당 위원장에 이어 당내 공식 직함이 총비서로 바뀐 겁니다. 영원한 총비서 아버지 김정일 사후에 공석으로 놔뒀던 직책을 직접 맡으며 최고 지도자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 중심 기조에 더욱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2016년 양복을 입고 7차 당대회에서 정상국가를 지향을 했다면 위기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인민복을 입고 다시 사회주의 체제로 비서국 체제로 대미 대남 정책까지 관장하던 사실상의 2인자 김여정은 기존에 갖고 있던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서 제외되는 인사가 났습니다. 일각에서 문책성 인사란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 최측근 조용원은 제1부부장에서 서열 5위에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약진했습니다. 대미 대남 담당 비서 자리가 아예 발표되지 않았고 미국 통인 최선희의 지위는 낮아진 반면 중국 통인 김성남은 당 부장으로 올라서는 등 달라진 대외 기조도 엿보였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유시기 대학 10개 캠퍼스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대부분 대면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엘란트라가 2021 북미 올해의 차 승용 부문 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 엘란트라는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는 2009년 제네시스와 2019년 코나, 2019년 제네시스 G7D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엘란트라가 역동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및 뛰어난 연비의 조화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AAA는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0.4센트 오른 갤런당 3달러 28센트로 9일 연속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평균 개솔린 가격이 0.1센트 오른 갤런당 3달러 26센트로 지난 3월 20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글렌데일시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세입자를 위해 최대 $1,500의 렌트비 보조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글렌데일시에 거주하고 지역 중간소득이 80% 이하며 코로나로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축소, 휴교로 인한 육아 비용이 증가한 주민들은 오늘 정오부터 오는 22일 정오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가 미성년자 왕따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말로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상원은 지난 2017년 왕따 피해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세 소녀의 이름을 딴 말로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주 하원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가 건강보험거래소를 오는 3월 15일까지 운영을 계속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거래소는 코로나로 인해 보험가입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1월에 다시 오픈하고 3월 중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과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는 한국 대표단은 별다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어제 만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회담 초반부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라며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한 한국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8조 원 안팎의 이란 원유 수출 자금 동결은 한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최 차관은 우리 선박과 선원 억류가 부당하다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지만 아락치 차관은 사법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권 관계자가 한국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무리한 요구로 협상 초기 상황을 주도하려는 이란식 외교 전략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요구하는 이상의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취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내면의 그들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대표단은 선박 납포를 주도한 강경파와도 만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이란 최고 지도자실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을 추진 중이며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도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중국산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아용 제품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아용 크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해봤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여자아기입니다. 얼굴이 마치 풍선처럼 부었고 이마엔 많은 털이 났습니다. 아이의 체중도 급속히 늘자 부모는 병원을 찾았고 호르몬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부모는 그동안 사용한 유아용 피부 크림을 의심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블로거와 함께 성분을 검사한 결과 크림에서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但这个婴儿霜以及它的同款厂家的另外一款婴儿霜都检出了30多毫克每公斤的激素。大剂量的糖皮质激素类就是会抑制生长的，包括抑制有些骨质疏松啊。 인터넷상에서 큰 논란이 되자 크림 제조업체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제품과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我们天天给宝宝用的是毒药，肯定不止我们一家宝宝这样的情况。 앞서 지난해 5월 중국 후난성에선 영유아들이 가짜 분유를 먹고 머리가 커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제품을 특수 분유로 알고 먹은 아이들은 성장이 늦어지고 구루병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를 본 2008년 공업용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유아용 제품 사건에 중국인들의 분노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주택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며 백신 자주권 확보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해 8월 청와대 회의에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도 했지만 전세난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남북 대화의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대북 제안 대신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쯤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보대 김기태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를 선보였다가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 사용자들이 학습 기능을 가진 테이에 인종이나 성차별 발언, 욕설 등을 유도하는 질문을 입력해 반복적으로 훈련시켰고 그 결과 테이가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루다 역시 100억 건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후 이용자들과의 대화를 추가로 받아들여 스스로 발전하는 딥러닝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AI의 반응 양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재웅 전 소카 대표가 AI 챗봇을 악용하는 사용자보다 사회적 합의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문제라고 지적한 이유인데 그는 AI 서비스가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정 보완해야 될 문제. 계속 방치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책임이 발생하죠. 과기정 통부는 지난달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금기어 숫자가 좀 더 늘어난다고 이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회에서 그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하는 거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국제적인 AI 윤리 기준은 편견과 차별을 방지할 것, 대표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 그리고 방향성 없는 지능이 아닌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비상이 걸립니다. 군이 출동하고 비상사태도 선포됩니다. 비밀 보안 요원들은 주요 인물에 대한 특별 작전에 돌입합니다. 무장병력은 식장 주변을 에워쌉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 독재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연방수사국 그리고 보안당국은 연일 백인 극우 세력들의 폭력 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의 흥망사, 이제는 미국에서 그 끝자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백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이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